네, 강프로입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자, 금요일 날 3.4% 올라서 끝났습니다. 다시 22평 근처에 바짝 붙였고요. 자, 많이 올라간 것은 아닙니다. 근데 최소한 안정감을 느낄 정도는 된다. 물론 아직까지 주가가 22평 아래에 있지만 그동안 제 영상을 봐오신 분들이라면 두산 에너빌리티에 하락하는 이유가 이제 다 올랐다 이것 때문이 아니라는 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원래 들어와야 되는 조정 구간을 받았었고 이 조정을 받는 과정 안에서 제가 미증시 이야기를 계속해서 드려왔었잖아요. 그걸 한번 보자고요. 나스닥 지수를 보면 옆에 딱 붙여가지고 제가 보여드릴게요. 조정을 받는 그 폭이 어떤 조정을 받아왔었는지를. 최근에 나스닥이 엄청나게 많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여기 2월 말부터 시작해가지고 거의 한 달 정도의 기간 동안 15% 빠졌습니다. 나스닥이 15% 빠진 건 엄청나게 많이 빠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빠졌을 때 어떤 상황이 나왔죠? 두산 에너빌리티도 빠졌죠. 근데 원래 받아야 되는 조정을 받아야 된 거다. 물론 미증시가 빠지면서 어떤 부분이 발생한 겁니까? 하락폭이 좀 가파르게 나온 부분은 있어요. 근데 그게 오히려 더 좋을 수 있다. 한 달, 두 달 정도 기간 조정을 보내야 될 수 있을 만큼의 두산 에너빌리티는 그런 사이즈를 가지고 있죠. 종목 크기가 뭐 소형주, 뭐 중소형주 이런 종목이 아니잖아요. 대형주입니다. 한국 시장에서 대형주인데 그 대형주의 움직임이 1월 달부터 시작해서 50% 이상 상승세가 나왔으면 조정 구간을 포함해서 기간 조정까지 포함하면 한두 달 정도의 조정은 있어야 됐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 어떻습니까? 가격 조정을 빠르게 끝냈다. 이쪽 구간에서 등락 구간이 있겠지만 다시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신고가 구간을 만들어낼 거다. 그 부분을 제가 누차 말씀드렸죠. 그리고 미증시가 빠졌을 때 두산 에너빌리티도 하락하는 구간이 있었으면 여기서 미증시가 돌려야 되는 부분이 생겨야 되잖아요. 그럼 이 미증시가 돌려야 되는 부분도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린 내용입니다. 보세요. 미증시가 떨어진 이유는 경기 침체 우려갑니다. 경기 침체는 뭐까지 포함돼요? 스태그플레이션까지 포함된다.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원인은 뭐였어요? 트럼프 관세다. 트럼프 관세는 쉽게 끝날 것 같지가 않습니다. 뭐 4월 2일부터 시작하는 상호 관세가 있다고는 하지만 그 전에 지금 뭐 무언가 잡아가려고 강하게 말을 하고 있는 것도 같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다 이걸 한번 보자고요. 4월 2일이 지나면 그러면 이 얘기가 다 끝나는 거냐? 여기서 그냥 어느 정도 고착화되면서 그냥 끝나는 거냐? 그건 아닐 겁니다. 4월 2일이 지난다고 하더라도 트럼프가 원하는 게 나올 때까지는 계속해서 압박하고 협박하고 시장을 흔들어 제낄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면 트럼프가 어느 정도의 액션을 취하고 어떻게 강한 어조가 나오고 이런 부분까지는 우리가 예상할 수 없겠지만 시장은 경기 침체를 반영을 했고 한 가지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은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20% 만약에 넘어간다고 칩시다. 이 고가에서 저가까지 15%거든요. 이게 20%가 넘어가면 시장에서 기계적인 매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한 30%씩 이렇게 빠지잖아요. 절대 트럼프가 가만히 있지 못해요. 왜? 미국에서 자금이 빠져나가거든요. 이거는 그냥 두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시작점 지금 딱 조정이라고 볼 수 있는 마지노선 단계에 와 있습니다. 한국 시장에서 지금은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데 24년 말까지 해서 한국 시장에 수급 떨어진 거 봐요. 나스닥이라고 안 그럴 것 같아요. 아무리 세계 최고의 기업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경기 침체가 온다는데 계속한 기술 투자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 자체 불가능하죠. 어쩔 수 없이 정부 자금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하면 나스닥이 하락한 이유는 앞으로 다가올 경기 침체를 먼저 반영한 결과입니다. 근데 경기 침체가 왔어요? 안 왔어요. 그렇죠? 근데 주가는 빠졌다. 무슨 얘기냐? 이제부터 바닥 구간이 나올 거고 기술적 반등 최소한의 이 그 반등 구간이 있겠지만 그 구간만 하더라도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는 당연히 반등한다는 거죠.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가 올라간 이유 자체는 어떤 부분 때문이에요? AI 때문이다. 그렇죠? 체코 원전 관련된 수주가 이쪽 그렇죠? 7월 달 구간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시세가 나왔어요? 없어요. 시세 없었습니다. 물론 신고가 만들고 이때 거래도 많이 터졌지만 여기서 바로 매물을 쏟아내면서 꺾었죠. 무슨 얘기냐면 유럽 쪽에 대한 수주는 시장에서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이슈가 있는데 여기서 체코 원전 관련된 내용 이번에도 체코에 대한 수주가 나올 겁니다. 긍정적인 발표가 나올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보자고요. 이때 체코에 대한 수주 거의 한 30조 가까이 되죠.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 빠졌어요. 같이 나왔었던 게 뭐예요? 분할합병. 멀쩡한 밥캣을 떼다가 로보틱스에 붙이겠다잖아요. 박 회장의 농간, 경영진, 오너 일가의 농간 아닙니까?
지들만 좋으려고. 근데 이 내용까지도 지금은 안 됩니다. 상법 개정 통과됐죠. 상법 개정 중에서 앞으로 주주를 포함시킬 거야. 이것도 좋은데 이것보다 더 좋은 건 전자투표 의무화, 주총의 전자화, 의무화. 이게 최고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자, 소액주주들이 모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 지분 이길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커뮤니티화 돼가지고 주총에 참여해서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결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두산에너빌리티가 미쳐서 합병하려 그래. 바로 이러 안 돼. 이래버리면 끝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두산에너빌리티가 조정을 받고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미증시가 떨어졌기 때문에. 근데 미증시는 떨어질 만큼 떨어졌습니다. 뭘 반영해서? 경기 침체를 반영해서. 아직 경기 침체가 안 왔죠. 근데 주가는 떨어졌어요. 그럼 경기 침체가 온다고 칩시다. 변동성 커질 수 있어요. 하지만 어느 정도 반영을 했기 때문에 그 변동성은 더 이상 우리한테 충격으로 다가오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미증시가 최소한의 안정 구간, 제가 시장 안정이 가장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때 뭐가 나와요? 다시 반등 나오고 신고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미국 쪽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두산에너빌리티는 어디랑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SMR. 그쵸? 이게 어디예요? 뉴스케일 파워. 뉴스케일 파워가 SMR에 설계를 합니다. 그리고 주기기를 포함해서 설계에 들어가는 모든 내용들을 두산에너빌리티가 다 맡아서 해요. SMR의 영혼의 파트너다. 파트너가 되기 위해서 두산에너빌리티는 5년 이상 준비를 했고요. 이런 결과를 AI 시대가 오면서 맞춰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보자고요. 트럼프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예상할 수 없어요. 변동성이 심할 겁니다. 근데 그 변동성이 심한 구간에서 시장이 올라갈 때, 예를 들어서 이때는 50% 정도 올라가고 떨어지는 구간에 미증시도 같이 떨어지는 구간들이 많았지만 미증시가 최소한 횡보하는 구간만 오더라도 두산에너빌리티는 충분히 3만 원이 아니라 10만 원도 넘어갈 수 있다. 왜? 미국 쪽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은 이걸 보셔야 되는데 AI 시대가 왔고 전기 부족 사태가 왔습니다. 그러면서 처음으로 뭘 했느냐? 인프라 투자를 시작했어요. 왜? 전기 부족 사태가 왔으니까. 전기 사용량을 맞추기 위해서 뭘 했어요? 변압기를 늘리기 시작했다. 그런 결과 현대일렉트릭. 자, 주가 보면 가관입니다. 그쵸? 23년도에 이 주가 얼마예요? 3만 원대예요. 그 전에는 늘려서 보여드릴까요? 21년도에는 2만 원대예요. 21년, 22년도에는. 그쵸? 근데 지금 얼마예요? 33만 원. 고가 얼마예요? 45만 원. 이런 일이 왜 벌어질까? 미국 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실제 실적이 폭발적으로 성장한 건 24년도입니다. 자, 내용 한번 볼게요. 현대일렉트릭의 24년 실적 6,700억. 21년도 실적은 어때요? 97억. 1년, 2년, 3년 동안 100억에서 그냥 6천억이라고 잡을게요. 몇 배 성장? 60배 성장. 그쵸? 실적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주가가 3배 더 올랐다. 그러면 이렇게 실적이 확인되지 않았을 때 2만 원대부터 어디까지 올랐느냐? 24년도에 실적 확인하면서 확 튀었죠? 얼마예요? 5배 올랐다. 그쵸? 아래에서 5배, 그리고 여기 10만 원부터 45만 원이니까 위쪽에서 거의 5배. 합치면 거의 한 20배 정도가 나오죠. 근데 우리가 이 시세를 다 먹을 순 없죠. 확인하는 구간이 필요합니다. 미국 쪽으로 들어가더라도 야 저기 진짜 들어간대. 그럼 신고가 들어가서 어떻게 우리가 매매 구간 잡는지 보자. 그러면 시장이 최소한 안정 구간에 있어야 되니까 시장 기준에서 판단을 하자. 그렇죠? 여기 나오는 모든 시세를 우리가 다 먹을 수 있진 않아요. 이렇게 보면 신고가 급등, 그리고 또 신고가 급등, 이런 식의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죠. 두산에너빌리티도 보세요. 그 초입 구간에 와 있다. 근데 두산에너빌리티의 실적은 어때요? 아까 전에 보여드렸지만 실적이 안 좋을 때 어떻게 올라갔어요? 2만 원 전후에서 10만 원까지. 실적 확인하고 10만 원부터 45만 원까지 올라갔죠. 두산에너빌리티는 지금 실적이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1조 원씩 돈 벌고 있는 것 같죠. 근데 별도로 딱 누르잖아요. 그럼 밥캣 실적 빠진 겁니다. 어때요? 지금 이런 상황이다. 실적 그렇게 좋지 않다. 조금씩 좋아지고는 있지만 실적이 사상 최대치를 넘어갈 때까지 주가 올라간다. 넘어가면 주가가 지금 가격 아닐 거예요. 20만 원 넘어갈 겁니다. 하지만 시장이 항상 그렇듯이 어때요? 등락 구간이 있을 거고 그 등락 구간에 맞춰서 우리가 타점을 잡아야 되고 타점을 잡으려면 시장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무엇보다 상법 개정 관련된 내용까지 같이 붙었기 때문에 이런 모멘텀까지 포함하면 주주 환원이나 이런 부분들 여기까지 고려해 볼 수 있겠죠.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상법 개정은.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 거냐? 무조건 타점 잡자. 하지만 신고가를 확인하고 반등을 확인하고 잡자. 그래야 우리가 꾸준한 성과를 낼 수 있고 꾸준한 수익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다. 자, 그러면 그런 실시간 타점을 제가 여기 소통방
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실제 보면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 여기 그쵸? 매수 구간 쭉 올려서 보시면 어때요? 2월 12일부터 24,250원 매수 구간을 제가 누구나 볼 수 있게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내용 계속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잡기 위해서는 시장에 대한 판단이 서야 되는데 3월 14일 토요일이에요. 어떻습니까? 나스닥은 빠졌지만 국내 증시는 양호하다. 코스닥이 강했고 알테오젠 등 바이오 때문이다. 자, 그리고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도 있는데 이것도 큰 탈 없이 끝날 겁니다. 여기서 만약에 부채 한도에 관련된 문제가 돼서 미증시가 또 빠지잖아요. 트럼프도 진짜 곤란해집니다. 근데 그건 민주당도 미국 민주당을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미국 민주당도 가만히 있지는 못한다. 이런 부분을 감안하면 뭐 전혀 그냥 이런 부분들을 걱정 안 하셔도 되고, 하지만 이런 거는 있겠죠. 트럼프의 관세 협박은 앞으로도 계속 될 겁니다. 근데 미증시의 변동성은 관세 문제가 일단락 될 때까지 계속 될 겁니다. 자, 근데 이걸 보자고요. 시장은 관세 문제로 인해서 불거질 수 있는 미국의 피해는 스태그플레이션이에요. 근데 스태그플레이션은 지금 반영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단기간에 너무 많이 빠졌고 여기서 쉴 때 다시 어떤 부분이 나온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22평을 탈환하려고 한다. 그럼 이 구간에서 우리는 뭘 봐야 돼요? 시장이 안정될 때, 즉 빠지다가 멈추고 또 빠지잖아요. 멈췄을 때 요건 어떻게 해요? 올라간다. 항상 주도주들은 이런 정도의 움직임을 보이고요. 여기에 맞춰서 우리가 매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판단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반드시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상법 개정 관련된 내용 정말 너무 이건 긍정적인 내용이고, 무엇보다 전자투표를 의무화했다는 점, 이거 전자투표를 붙여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갑자기 주주총회를 딱 열어가지고 확 끝내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유상증자 할 거야, 분할합병 할 거야, 이거를 전자투표로 붙여요. 그러면 아마 각 큰 기업들별로는 일종의 주주 모임 같은 게 생기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의결에 들어가서 그냥 링크 딱 띄워가지고 바로 투표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피해를 입을 것들, 아니 다들 아시잖아요. LG화학이 2차 전지라고 해가지고 2010년도 이후부터 10년 동안 울거먹었는데 2022년도인가 상장했잖아요. 근데 LG화학 주주들한테 LG에너지솔루션 주식을 안 줬습니다. 이런 상황은 더 이상 벌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 말이 되냐, 그쵸? 이런 부분들 점점 더 시장은 투명해지고 있다. 근데 그건 한국 시장에 좋은 내용이다. 이걸 가지고 뭐 정치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뭐 그들의 이해관계가 있겠죠. 근데 우리는 어쨌든 돈을 버는 게 목적 아닙니까? 주식 투자를 하면서. 그렇죠? 그러면 미국의 상황을 한번 보자고요. 미국이 소송의 나라잖아요. 근데 미국이 실적도 제일 좋고 주주 환원도 제일 잘합니다. 그래서 나스닥이 세계 최고의 시장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 조정을 받을 때도 악재가 나왔었던 건 없다. 그냥 미증시가 빠지니까 같이 빠진 거고, 지금은 미증시가 빠질 만큼 빠졌기 때문에 뭘 반영해서 경기 침체, 스태그플레이션 이런 분들을 반영해서 먼저 빠졌기 때문에 더 이상 빠질 구간이 없고 이 구간에서 반등 구간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소통방에서 어떤 식으로 판단해야 되고,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의 실시간 타점까지도 그쵸? 다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모두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링크를 공유해드릴 수 있게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매매를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수익을 볼 수 있는지 그 부분을 보면요. 여기 보시면 어때요? ABL 바이오입니다. 공략한 딱 구간 보세요. 신고가 구간에서만 공략하죠. 이쪽 구간에서도 그렇고 이쪽 구간에서도 그렇고 어때요? 14.7%. 그쵸? 자, 그리고 1월달 같은 경우에 한화오션, 이것도 트럼프 취임하기 전 당선인 신분이었을 때 계속해서 조선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왔죠. 어때요? 신고가 매수 어때요? 다시 상승세, 그리고 57% 수익 구간, 이렇게 꾸준한 수익 구간이 발생을 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으니까 신고가 구간, 이때는 그렇게 크게 수익을 못 냈거든요. 4%대. 근데 지금은 이미 10%대 수익 구간에 있다. 여기도 언제? 신고가. 동일한 구간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확인하는 과정에서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3월 12일 날. 장 시작 전부터 두산 에너빌리티 매수해라, 시가 주문 넣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었던 이유가 뭘까요? 확인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미증시도
빠질 만큼 빠졌기 때문에 그래요. 이 모든 내용을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 입장 링크를 공유해드릴 수 있게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렇게 매매하기 위해선 가격이 너무 중요하고 가격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이론적인 부분을 알아야겠죠. 그렇죠? 그 이론적인 부분은 여기 두산 에너빌리티의 단기 보유 전략.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구간을 만들 것인지 그 부분이고 2주 안에 수익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죠. 얼마에 잡아야 되는지가 중요하니까 어떻게 확인할래? 그게 중요하니까 이게 파악이 됐을 때 주도주, 신고가 두 가지 내용이 파악이 될 겁니다. 이 두 가지 내용 모두 다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010-8713-1916으로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가격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시기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미증 씨가 정말 그 트럼프 취임 이제 2달도 안 됐는데 쌩 난리를 치고 있고 앞으로도 난리가 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은 분명한 이유가 있다. 경기 침체를 반영한 주식시장의 결과다. 근데 침체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미증 씨는 앞으로 침체가 설령 온다고 하더라도 반등을 하고 나서 빠지는 겁니다. 그 반등할 때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대로 두산 에너빌리티가 올라갔다 또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나와요? 상승 추세, 주도주의 특징인 저가가 계속 높아지겠죠. 그렇죠? 자, 하나오션 한번 보여드릴게요. 하나오션 아까 전에 보여드렸는데 하나오션을 매매할 때 어떻습니까? 57% 수익 구간 만들어냈죠. 신고가 구간에서. 그러면 하나오션을 매매하고 나서 조선주는 끝냈느냐? 아니요. 삼성중공업. 자, 내용 보시면 어때요? 다시 조선주를 또 탔다. 이것도 15% 수익이에요. 아직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계속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이에요. 자, 내용을 쭉 보시면 자, 하나오션 50%대 수익 매도 완료, 삼성중공업으로 이동했다. 이런 내용들. 그리고 알테오젠 15%대 수익종 몽땅 보유해라. 그리고 여기 두산 에너빌리티 10%대 수익종 몽땅 보유해라. 이런 내용들. 이렇게 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산 에너빌리티를 공략하면서 원전과 함께 다시 주도주군의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짜야 되는지 그 중에서 제가 4월 달까지 시세 나올 수 있는 종목군들을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4분기가 돼도 시장의 회복세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미증시는 계속해서 좋은데 한국 시장은 어려운 구간이 계속됩니다. 이 가운데서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4분기 그리고 25년 1분기까지 주도할 수 있는 주도주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같이 공유를 해드릴 거고요. 이런 부분들을 제가 계속 같이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1분기와 2분기 그리고 1분기부터 3분기 지금까지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 알테오젠과 같은 종목군들 다 제가 매매를 해왔었던 종목군들이고요. 최근까지도 매매를 같이 해오고 있습니다. 자, 저는 가장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있죠. 제가 매매하는 내용들을 다 오픈을 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 제 계좌 수익률들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내는지를 이해하고 파악해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자, 내용 보시면 HLB 어떻습니까? 상승하는 구간에 매매한 결과 31.9%의 수익 구간 1월 달입니다. 그쵸? 이걸 제가 5월 달까지 매매를 꾸준하게 해왔고 마지막 매매는 6월 달에 끝냈습니다. 하한가 두 방을 피하고 다시 마지막에 그쵸 20% 정도 수익 구간까지 이 부분도 확인시켜 드릴게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여기 5월과 6월 달에 매매한 내용인데 매수 타점을 2번 잡았죠. 그리고 매도를 4번 잡은 결과 33%의 수익 구간 한 군데에서만 이렇게 나온 거고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자, 알테오젠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알테오젠 딱 쳐보면 제가 여기 2월과 3월 달 그리고 5월과 6월 달 그리고 9월 달까지 매매 구간을 꾸준하게 만들어 왔죠. 여기서 눌림목 구간을 한번 더 준다면 다시 매수 구간을 잡을 예정이지만 지금은 4분기 그리고 내년 1분기까지 주도주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 그리고 어떤 종목을 잡아야 되는가 그 부분이 중요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요. 이 내용을 모두 수렴하고 있어야 된다. 이 세 가지 내용만 갖춰져 있으면 주식시장에서 나 혼자 나 스스로도 꾸준하게 수익이 나는 주도주를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8월 5일날 시장 폭락이 나왔죠.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감이 불거지면서 시장이 폭락이 나왔는데 그 시장 폭락 구간 안에서도 가장 강했었던 업종이 뭔가 이 부분을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은 미래가치가 들어가야 되지만 이건 너무 당연하게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미래가치가 좋아지는 부분. 근데 지금까지
내일까지 실적이 조금 더 좋겠죠. 전 지금 당장의 실적은 그렇게 뭐 중요하게 보진 않는데 이번에 준비해온 종목은 지난 3개년 연속 순수익이 증가했다는 점 주목해서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수급이죠. 그래야 단기간에 수익을 낼 수 있겠죠. 이건 뭐냐? 저점 매집봉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가? 외국인들의 미친 매집이 나오고 있는가? 이런 부분인데 이 종목이 뭐냐? 제가 이렇게 차트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내용을 간단하게 보셔야 돼요. 폭등 전에 꾸준하게 매집봉이 나오는가? 그리고 시장 폭락 즉 시장보다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가. 여기가 8월 달입니다. 8월 달에 똑같이 폭락이 나왔지만 회복하는 과정에서 빠르게 회복 구간을 만들어냈죠. 제가 종목만 띡 던져 드리는 게 아니라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대로 여기 소통방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가격대를 잡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까지 제가 함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내용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시장에서 강한 종목은 제가 모두 참여해서 매매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왜 15에서 30%냐? 구간별로 달라진다는 거죠. 그렇죠? 내가 정확하게 바닥에 잡아서 이쪽에서 뭐 팔고 나올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해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다는 점. 자, 그러면 이 내용이 1분기와 2분기는 HLB, 1분기부터 3분기까지는 알테오젠, 그리고 4분기부터 25년 1분기까지 그렇죠? 이 종목을 준비해 왔으니까 받아가셔서 모든 분들이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내용은 여기 010-8713-1916으로 주도주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기 소통방 초대와 함께 4분기 주도주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너무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말 꾸준하게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주도주 내용을 반드시 파악을 하셔야 되고 이 주도주를 가지고 매매를 하시면 충분하게 수익 구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뭐 허황되게 50%, 뭐 100% 이런 식으로 이야기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꾸준하게 내가 실현시켜 갈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도 제가 소통방에서도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이 종목 딱 받아가셔서 한번 경험해 보시면 완벽하게 주도주 매매만 하실 수 있을 거니까 이 내용 010-8713-1916으로 주도주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초대와 함께 주도주를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점이나 그런 부분까지 함께 제가 공유를 해 드릴 테니까 받아가셔서 충분한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